여보, 웬일이야?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옆에서 말하듯 또렷했습니다. 국제전화의 연결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일본 아니지? 3초의 정적 후 끊겨버린 7초짜리 통화. 저는 곧장 금고를 열어 부부 공동 통장과 차키를 쓸어 담았습니다. 기도하러 간다며 제 연락을 차단한 시어머니와 비공개로 돌려버린 시누이의 SNS까지 머리 검은 짐승들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그 추악한 불륜 파티의 알리바이가 오늘 제 손에 모두 찢겨나갈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 신상회의가 막 끝난 정오 무렵 사장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촬영에 올라갈 코트 샘플 5벌이 어깨선을 가지런히 맞춘 채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사이로 손을 뻗어 식어가는 머그컵을 끌어당겼습니다. 비서 윤지가 회의록 마지막 장을 정리하다가 사장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후 2시 디자이너 미팅 자료 책상 위에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고마워요. 통화 하나만 먼저 정리하고 바로 볼게요. 윤지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간 뒤 저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열어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미끄러뜨리다가 무심코 가장 위쪽 이름을 한번 눌렀습니다. 남편 강현우. 탁상 달력 한쪽 구석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일본 오사카 출장 3일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온 건 신호음이 채 한 번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마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받은 사람처럼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머그컵 손잡이에서 손끝의 감각을 잠시 잊었습니다. 8년 동안 쇼핑몰 대표로 살아오면서 해외 거래처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작은 차이가 명치 어딘가에서 차갑게 와닿았습니다. 국제전화 특유의 길고 둔한 안내음, 국제회선 특유의 반박자 늦은 연결 간격, 그런 결이 신호 한 번에 깨끗이 빠진 채로 남편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건너와 있었습니다. 여보, 일본 아니야? 저는 머그컵의 손잡이를 검지 끝으로 천천히 누르며 물었습니다. 국제전화 안내음도 없이 어떻게 신호 한 번에 받아? 수화기 넘어가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도 사무실 잡음도 옷자락 스치는 작은 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1초, 2초, 3초. 머무는 3초 동안 저는 책상 위 머그컵 안에서 커피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뚝! 통화 종료음이 일방적으로 끊긴 자리에 남은 건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통화시간 표시 7초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사장실 유리병 너머에서 디자인팀 직원 2명이 가을 신상 색감을 두고 깔깔 웃는 소리가 마치 다른 건물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며칠 전부터 결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출장 가기 전날 새벽 남편이 거실 소파 위에 노트북을 열어둔 채로 잠들어 있었고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그 화면을 무심코 들여다본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 항공권 예약 확인 메일이 띄워져 있었지만 바로 옆 탭에 함께 열려있던 페이지 하나가 그날 밤 제 눈을 붙들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정식집 솔립제, 그곳의 백일과 돌잔치 패키지 예약 확인 메일이 항공권 옆에 나란히 떠있던 그 화면을 저는 휴대폰을 들어 노트북 모니터 전체가 한 컷에 들어가도록 사진을 한 장 찍어두었습니다. 그땐 회식 사진을 정리하다가 잘못 띄워둔 페이지겠거니 그 정도로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머그컵에서 김이 거의 다 빠져나간 자리에
시어머니 오말순의 목소리가 끼어들듯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절에 한 달 기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내 전화까지 받아줄 만큼 한가한 줄 아니? 절에서는 휴대폰 끄는 거, 그 정도는 너도 알지. 어머니, 어느 절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알아야 합니다. 급한 일? 네가 알아서 뭘 하게. 네가 와서 확인이라도 하게. 어머니, 저는 캐묻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여쭙는 겁니다. 가족? 네가 우리 집안 사람 노릇을 얼마나 했다고 가족 운운이니. 돈 좀 번다고 집안 어른한테 말대꾸까지 느는구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장사나 신경 써. 끊는다. 통화는 1분도 가지 못해 끊겼고 저는 어머니 특유의 무뚝뚝함 정도로만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같은 주에 신우이 강현주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되더니 가족 단톡방에서도 평소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오던 음식 사진과 강아지 영상이 한 줄도 올라오지 않은 채로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결이 한 점으로 모이는 감각이 책상 위 펼쳐둔 코트 샘플의 단추 하나하나에까지 박혀 오는 듯 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 3년, 결혼 후 4년차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어색하게 어깨를 으쓱이며 소개했던 직장 후배 한 명의 얼굴이 정확히 9년이라는 숫자 위로 천천히 겹쳐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서의 새로 온 후배야. 세라 씨, 인사해. 이쪽이 내 아내야. 남편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렇게 말하던 그 회식 자리에서 후배는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며 고개를 단정하게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세라라고 합니다. 현우 선배한테 사모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은 늘 바쁘시다면서요. 현우 선배는 회사에서 제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잘 챙긴다니 고맙네요. 그래도 회사에서는 일로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사모님. 저는 제가 맡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성격이라서요. 현우 선배도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날 인사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던 제 얼굴을 지금 이 식은 커피 표면 위에서 다시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9년이라는 숫자가 어느새 한 줄의 알리바이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보다 손끝에서 먼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가장 먼저 시간을 적었습니다. 12시 17분, 국내 신호 한 번의 통화 연결, 3초 침묵 후 일방 종료, 통화 시간 7초. 한 줄을 적고 나서야 저는 책상 서랍 가장 위 칸을 천천히 당겼습니다. 서랍 안에는 차키와 법인 인감도장,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통장 사본 한 부가 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손가락이 가장 먼저 닿은 건 휴지가 아니라 차키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윤지를 불렀습니다. 윤지 씨, 오늘 오후 일정 전부 다 취소해 주세요. 네. 대표님 전부 다요? 디자이너 미팅도 다음 주로 미룰까요? 네. 전부요.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으로 옮겨주세요. 거래처에는 제가 직접 다시 연락드리겠다고만 전해주세요. 평소 같으면 미팅 한 건을 옮길 때마다 직접 통화로 일일이 사정을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걸 윤지가 잘 알고 있었기에 윤지가 인터폰 너머에서 잠깐 멈칫하는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대표님,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더 걱정됩니다. 저는 머그컵 손잡이에서 손가락을 천천히 떼며 평소보다 정확히 반 톤을 내려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주 멀쩡해요. 확인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인터폰을 끄고 일어서며 저는 의자 등받이에 걸쳐 두었던 코트를 한 손으로 집어 어깨에 걸쳤습니다. 차키와 인감도장,
통장 사본을 핸드백 안에 차례로 옮겨 담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눈물 같은 것을 떠올리지 않았고 다만 운전대 위에 올릴 손가락의 위치만을 미리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나가는 길에 직원 7명이 모여 앉은 사무실 가운데를 지나며 저는 평소처럼 가벼운 톤으로 인사를 한 번 건넸습니다. 오후에 외근 한 건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윤지 씨한테 먼저 보고 부탁드려요. 급한 일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직원들이 환하게 고개를 들며 다녀오세요. 라고 합창처럼 외치는 소리 속에서 저는 가장 멀리 앉은 막내 디자이너 책상 위에 놓인 청첩장을 한번 흘끗 보고 지나쳤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37세 여자의 얼굴이 저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회식 자리에서, 명절 차례상 앞에서, 시어머니의 거실 소파 앞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표정 하나가 정확히 한 사람분의 무게로 거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지하 2층에서 열리자 저는 차 키 버튼을 한번 짧게 눌렀습니다. 차의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따라 한번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운전석 문에 손을 올리며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열어 그 노트북 화면에서 보았던 한정식 집 이름 석자를 손가락 끝으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립제. 검색 결과 한가운데에 떠오른 빨간 핀 하나가 경기도 외곽 어딘가 한 점 위에서 가만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끌어당기기 전에 저는 글로브 박스를 열어 결혼 10주년에 맞춰 새로 발급받은 부부 공동명의 통장 사본 한 부를 꺼내 조수석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통장 표지의 이름 2줄, 강현우와 서지훈, 그 2글자 사이에 찍힌 공동명이라는 도장 자국이 정오의 햇살을 받아 한번 반짝였고 저는 그 위에 핸드백 끈을 살며시 얹어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솔립제 3글자가 빨간 핀과 함께 떠 있는 상태로 저는 시동을 걸어 주차장 출구를 향해 천천히 차를 굴렸습니다. 출구에 차단봉이 올라가는 짧은 사이에 결혼 4년차 가을 어느 저녁에 부엌 풍경 하나가 운전대 위로 한번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갈색 한약 봉지 2묶음을 손에 든 채로 신혼집 부엌 식탁에 들어와 봉지를 거의 던지듯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떼셨습니다. 이 한약 한 달치다. 하루도 빼먹지 말고 먹어라. 어머니, 이거 어느 한의원에서 지으신 거예요? 진찰은 받고 지으신 건가요? 진찰은 무슨 진찰? 며느리 진맥 보겠다고 사돈한테 전화 거니? 애가 4년이 다 되도록 안 생기는 게 며느리 탓이 아니면 어디 누구 탓이야. 저는 그날 부엌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절반쯤 벗어가던 손을 그대로 멈추고는 시어머니의 등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강현우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야구 중계를 보다가 잠깐 식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뿐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한 줄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신 김에 차 한 잔 내드릴까? 아, 그래. 식탁에 한약 그거 잘 챙겨 먹어. 남편의 무심한 어조가 가을 신상 코트의 단추 사이로 한번 더 흘러나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램프에 접어들며 저는 라디오를 한 번에 꺼버렸습니다. 차 안에 남은 건 엔진 소리와 제 숨소리뿐이었고 그 정적 안에서 또 다른 장면 하나가 명절 차례상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설 차례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봉투 2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2개를 손끝으로 가늠하던 그날의 거실 봉투. 하나는 시누이 강현주에게, 다른 하나는 친정 어머니 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저는 시어머니의 손가락 끝만 보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두툼하게 했다.
외아들 며느리면 명절에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니. 어머니, 친정 어머니 봉투는 작년이랑 두께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이, 친정은 친정이고 시댁은 시댁이지. 너희 친정은 자식이 너 하나뿐 아니냐. 우리는 외아들의 시누이까지 있는 집인데. 저는 그날 갈비찜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다가 그릇 가장자리를 잡은 손에 닿는 뜨거움보다 봉투 두께를 가늠하는 그 손끝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봉투 안에 들어간 돈 중 절반 이상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제 통장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자동이체되어 빠져나가던 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땐 한 줄로 잊지 못했었습니다. 휴게소 진입로를 지나치며 저는 가속 페달 위에 올린 발에 천천히 힘을 실었고 운전대 위에는 시누이 강현주의 결혼 한 달 전 풍경한 컷이 더 얹혔습니다. 시누이의 혼수 비용 중 침대와 거실 소파 한 세트 값을 보태주기로 했던 그날 오후 강남 어느 가구 매장 안에서 시누이가 카운터에 카드를 내미는 제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한 컷 찍었습니다. 새언니, 사진 한 장만 찍을게. 우리 엄마한테 보낼 거야. 인증샷이야, 인증샷. 그러시든가요? 저는 카드 영수증을 두 장 받아 시누이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는데 시누이는 영수증을 흘끗 보더니 가방 안에 그대로 구겨 넣고는 백화점 쇼핑백 손잡이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오빠한테는 이거 비밀로 해줘. 오빠가 이런 거 자꾸 새언니한테 부담된다고 잔소리하잖아. 영수증 안 챙기시네요. 아, 그거. 새언니가 결제했으니까 새언니가 가져야지. 나중에 세금 정리할 때 있어야 한대. 오빠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날 가구 매장 문을 나설 때까지 시누이의 입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운전대 위에서 또렷한 한 줄로 떠올랐습니다. 톨게이트 단말기가 짧게 한번 울리며 차단봉이 올라갔고 저는 다시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으며 추월 차선으로 한 칸 옮겼습니다. 며칠 전 밤 부부 침실의 한 장면이 차창 왼쪽 백미러 안에서 한 번 더 따라붙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한 손으로 들고 카톡 알림 소리를 무음으로 바꾸면서 던지듯 말했습니다. 여보, 일본 가면 시차 때문에 카톡 답 좀 늦을 수 있어. 너무 자주 보내지 마. 오사카랑 한국이랑 시차 없잖아. 같은 시간대 아니야. 아, 그렇지. 시차가 아니고 거래처 미팅이 종일 잡혀 있어서 회식까지 끝나면 새벽이거든. 남편은 어색한 매끄러움을 휴대폰 위에서 한 번 더 다듬어 보이며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휴대폰 화면을 엎어두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마주 본 채로 결혼 10년이라는 숫자가 침대 매트리스 한가운데에서 한 줄로 가라앉는 감각을 한참 동안 느꼈었습니다. 신혼 초 새집 비밀번호를 자기 생일로 바꾸라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으로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시던 그날 오후 풍경도 차 안의 정적 안에서 한 번 더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문 비밀번호는 내 생일로 해라. 아들 집인데 어미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그러니. 어머니, 신혼집 비밀번호는 저희가 알아서 정하면 내 아들 명의로 대출 끼고 산 집이야. 새며느리가 아직도 친정 집인 줄 알면 안 되지. 야구 중계 채널을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누운 자세 그대로 돌려놓고 시어머니는 결국 그날 비밀번호를 자기 생일로 바꿔 적어 놓은 메모지 한 장을 식탁 위에 두고 가셨습니다. 결혼 8년차 봄, 친정엄마 칠순 잔치 식당의 한 장면이 그 위에 또 한 번 겹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 옆자리에 앉아 일부러 한 톤 높게 흘리시던 말소리가 식당 안옆 테이블까지 정확히 닿도록 설계된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애 없는 며느리 데리고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좀 그렇지. 손주 보러 다니는 자리가
요즘 제일 부럽더라고. 어머니, 왜 사돈 듣는 데서 못할 말이라도 했니? 사실은 사실인데 뭐. 그날 저는 엄마 앞에서 미소를 거두지 못한 채로 갈비탕 그릇 옆에 놓인 숟가락만 2번 고쳐 잡았고 옆자리에 앉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한마디도 막지 않은 채 갈비탕 국물만 2숟가락 떠 넣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정식집 간판이 멀리 나무 사이로 한번 비쳐들었습니다. 솔잎재라는 빨간 글씨 위에 얹힌 풍선 모양 장식이 도로 끝에서 한번 둥글게 흔들거렸고 저는 가족 페달에 올렸던 발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2갈래로 갈리는 지점에서 저는 핸들을 꺾지 않고 도로 건너편 갓길에 차를 천천히 붙여 세웠습니다. 차창을 반쯤 내린 채로 저는 운전대를 2손으로 잠시 잡았다가 가만히 놓았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열고 화면을 영상 모드로 한 번 더 옮겼습니다. 녹화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저는 룸미러 안에 비친 제 눈을 한 번 더 마주본 뒤에 그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붉은 점이 화면 가장자리에서 깜빡이기 시작하자 저는 휴대폰을 가슴께 코트 안주머니 안쪽에 화면이 바깥을 향하도록 단정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아둔 부부 공동명의 통장 사본 위에 저는 결혼 반지를 낀 왼손을 잠시 올렸다가 떼었고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석 문 손잡이에 오른손을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한낮의 햇빛이 운전석 매트 위에 길게 깔리는 동안 저는 구두굽 한쪽을 먼저 도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로 건너편 솔잎재 입구에서 분홍색 풍선 아치 하나가 늦가을 바람에 한번 둥글게 휘어졌습니다. 도로를 건너는 동안 코트 안주머니의 휴대폰 화면에서 깜빡이는 붉은 점이 제 가슴 한가운데에 작은 신호처럼 닿아 있었고 저는 그 점의 깜빡임에 맞춰 한 걸음씩 한정식집 솔잎재의 정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주차장 입구 가까운 자리에 시어머니의 검정 세단이 그 옆자리에 신우이 강현주의 흰 SUV가 한 줄로 정확히 어깨를 맞추고 서 있었고 2차 사이의 빈 공간에 100일 행사 가족 전용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내판 글씨 위에 작은 분홍색 풍선이 2개 묶여 흔들리는 동안 저는 코트 안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의 위치를 한 번 더 가다듬으며 정문 화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화환 한가운데 흰 띠 위에 까만 붓글씨로 또박또박 박혀있는 한 줄이 가을 햇살 아래 한 번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손주 100일을 축하합니다. 할머니 오말순. 저는 화환 앞에 잠깐 멈춰서서 그 글씨가 휴대폰 카메라 화면 가운데에 정확히 들어오도록 가슴께의 휴대폰 각도를 손끝으로 한 번 더 보정해 두었습니다. 정문 안쪽 로비에서 식당 직원이 흰 한복 차림으로 다가오며 친절한 톤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100일 잔치 가족분이세요. 안쪽 별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가족 맞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한마디를 평소보다 정확히 반 톤 낮춰 누르며 직원이 가리킨 별실 입구 쪽으로 구두 굼소리를 줄여 들어갔습니다. 별실 입구의 한지 미닫이 문 위에는 분홍색 풍선 아치가 한 줄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안쪽에서 사회자의 마이크 잡음과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한 번씩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5분 손목 시계를 흘끗 확인한 저는 한지 미닫이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로 한 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문을 한 번에 옆으로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별실 한가운데에 분홍색 풍선 아치 아래 놓인 케이크 단상이었고 단상 옆에 분홍 한복을 곱게 받쳐 입은 29살 이세라가 100일 아기를 한 팔로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발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무릎을 굽혀 앉은 시어머니 오말순이 코끝을 붉히며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손주라는 단어가 거의 노래처럼 두 번, 세 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친할머니가 진짜 친할머니지. 우리 손주야, 우리 손주야. 남편 강현우는 케이크 단상 앞에 서서 분홍색 리본이 묶인 케이크 칼 손잡이를 두 손으로 가지런히 쥔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시누이 강현주는 휴대폰 화면을 케이크 쪽으로 향한 채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문이 열린 소리에 가장 먼저 고개를 돌린 사람은 시누이였습니다. 휴대폰을 두 손으로 쥐고 있던 시누이의 손가락 끝이 저를 마주본 그 순간 한번 빠르게 떨리며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하다가 두 손바닥 사이에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새언니, 새언니가 여기를 어떻게 해? 강현주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그대로 들고 있어. 저는 시누이의 호칭에 한 번도 미소로 응하지 않은 채 평소보다 다시 반 톤을 더 내려서 또렷하게 한 줄을 끊어 말했습니다. 시누이의 떨리는 호칭에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든 시어머니는 아기의 작은 발을 만지던 손을 그대로 멈추더니 안고 있던 아기를 황급히 옆에 앉은 친척 쪽으로 넘기려다가 손끝에서 한번 멈칫하고 며느리 쪽으로 등을 반쯤 돌리며 시선을 정확히 차단해 보이셨습니다. 별실 안다른 친척 1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한 번에 쏠리는 동안 분홍색 풍선 아치 아래에서 사회자의 마이크 잡음만이 작게 지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현우는 케이크 칼 손잡이를 두 손으로 쥔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입은 반쯤 벌어진 채로 한마디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실 안쪽으로 구두 굽소리를 한 번씩 또박또박 끊으며 두 걸음 더 들어가 분홍 한복 차림의 이세라와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결혼 4년차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어색하게 어깨를 으쓱이며 소개하던 그 후배의 얼굴 위로 그날 명함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사모님이라 부르며 단정하게 고개를 숙이던 음성이 한 줄로 겹쳐 떠올랐습니다. 이세라는 백일 아기의 머리를 한 손으로 받친 자세 그대로 분홍 한복 치맛자락 끝을 한 번 더 끌어내리며 시선을 케이크 단상 쪽으로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며느리 쪽으로 다시 몸을 돌리며 그 자리에서 떡 한 접시를 가까운 상에서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너도 왔으면 손주 100일 떡 한 조각 먹고 가야지. 애 못 낳는 며느리 데리고도 명절 차례는 다 차렸는데 손주 100일 떡 한 접시야 못 받겠니? 자, 한 접시 들고 있어 봐라. 어머니, 떡 접시 그대로 상에 내려놓으세요. 왜 며느리가 손주 100일 떡 한 조각 받는 게 그렇게 어렵냐? 시어머니가 떡 접시를 제 왼손 손바닥 위에 거의 얹어 놓으려는 그 손끝을 저는 손바닥을 등 뒤로 천천히 거두며 한 번에 차단했습니다. 떡 접시가 시어머니의 손 안에 어색하게 멈춘 채 흔들리는 동안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천천히 꺼내 두 손으로 단단히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안에 분홍색 풍선 아치, 케이크 단상, 케이크 칼을 든 채로 굳은 남편의 두 손, 떡 접시를 든 시어머니의 얼굴, 100일 아기를 안은 분홍 한복 차림의 이세라까지 정확히 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도록 휴대폰 각도를 천천히 맞췄습니다. 별실 한가운데에 모인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휴대폰 화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안 저는 평소 회사 단체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들 때 쓰던 톤보다 정확히 반 톤 낮은 목소리로 별실 끝 자리까지 또렷이 닿도록 한 줄을 끊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친척 어르신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별실 안의 마이크 잡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사회자가 마이크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는
작은 소리가 천장 가까이에서 한 번 들렸습니다. 저는 여기 케이크 칼 들고 서 있는 강현우의 법적 본처 서지훈입니다. 결혼 10년 차, 혼인신고서에 도장 2번 다 찍힌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별실 한쪽 구석에서 박수 한 번을 시작하려던 친척 노인의 손바닥이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 다른 손바닥과 마주치지 못한 채로 한 번 어색하게 멈추었습니다. 오늘 이 100일잔치 결제자, 이름은 입구 화환에 또렷이 적혀 있는 그대로 시어머님 오말순 되시고 분홍 한복 입고 아기를 안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는 여기 모이신 친척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떡 접시가 시어머니의 가슴께에서 한번 흔들리며 떡 한 조각이 접시 가장자리 쪽으로 비스듬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남편 강현우는 케이크 칼 손잡이를 쥔 두 손에서 결국 한 손을 천천히 떼었지만 그 손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못한 채 허공에서 한번 멈춰 섰습니다. 별실 천장의 분홍색 풍선 아치 아래에서 친척들의 박수 소리가 일제히 끊긴 자리에 카메라 셔터 한번 누르려던 친척의 손가락도 함께 굳어 별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케이크 단상 옆 풍선 한 줄이 천장 가까이에서 한번 둥글게 흔들리는 작은 마찰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든 자세 그대로 한 발 더 앞으로 옮겨 카메라 화면 안에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남편의 멈춘 손, 이세라의 분홍 한복 어깨선까지 한 번에 더 또렷이 담아두었습니다. 별실 한쪽 끝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한 손에 든 채로 어색하게 행사 진행을 멈추는 동안 시어머니 오말수는 들고 있던 떡 접시를 옆상에 내려놓더니 한마디도 더 하지 않은 채 카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께로 내리며 시어머니의 등 뒤를 2걸음 정도의 거리를 두고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시어머니가 가방 안에서 검정 가죽 지갑을 꺼내 카드 한 장을 손끝으로 골라 단말기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저는 카운터에서 2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한 호흡으로 카메라 안에 담았습니다. 식당 카운터 직원이 단말기 화면을 시어머니 쪽으로 한 번 더 돌려주며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100일 추가 결제 항목까지 합쳐서 총 187만 원 나오는데요. 일시불로 결제 도와드릴까요? 네, 일시불로 해주세요. 영수증은 한 장만 따로 뽑아줘요. 우리 손주 기념 영수증이니까. 네, 결제자 성함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말순 고객님 카드 맞으시죠? 네, 내 카드 맞아요. 우리 손주 100일인데 할미가 결제 안 하면 누가 해? 저는 카운터 직원의 그 한마디와 시어머니의 답을 휴대폰 마이크가 정확히 잡아낼 만한 거리에서 영상의 붉은 점이 화면 가장자리에서 깜빡이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말기 화면 위에 손가락 끝으로 사인을 쓱쓱 그리시면서도 며느리가 2걸음 뒤에서 휴대폰을 가슴께에 받쳐든 채 서 있는 것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결제 단말기에서 영수증 한 장이 짧은 모터 소리와 함께 천천히 위로 밀려 올라왔고 시어머니는 영수증을 한 손으로 받아들고는 흘끗 보더니 카운터 옆 영수증 출력대 위에 무심코 한 번 내려놓으셨습니다. 잠깐 우리 손주 풍선색 한 번 더 보고 갈 거라서 영수증은 갈 때 다시 가져갈게요. 네, 고객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별실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시는 사이 저는 영수증 출력대 가까이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영수증 위에 적힌 한 줄씩을 휴대폰 카메라 안에 또렷이 담았습니다. 결제자 오말순, 솔립제 별실 대관료, 100일 풍선 아치 장식 일식, 분홍 한복 대여 2벌, 케이크 옵션 1호, 떡 패키지, 식대 100일상 차림비,
영수증 한 장 안에 한 줄씩 별도로 찍혀 나온 항목들을 저는 결제자, 이름석 자가 가장 위에 정확히 들어오도록 화면을 가까이 댄 채로 한 컷, 한 컷 다시 사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동안 별실 안에서는 사회자가 아기와 가족사진 촬영 시간을 마이크로 한 번 더 안내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남편 강현우가 별실 미닫이 문 가까운 자리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한 번 흔들리게 움직이는 모습이 카운터 옆 거울에 한 번 비쳐 보였습니다. 남편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확대해 보고 있는 것은 정문 앞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보내준 듯한 차량 번호판 사진 한 장이었고, 그 사진 안에는 제 차의 뒷번호판이 정확히 가운데에 한 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듯 두 손바닥 사이에서 한 번 고쳐 잡더니 옆에 다가가 앉으신 시어머니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다급한 톤으로 짧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별실 안쪽 거울에 한 번 더 비쳐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작은 발을 만지던 손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채 남편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으시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내 와이프가 왔으면 와서 떡 한 조각 받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어차피 알 거 다 아는 사이끼리. 엄마, 지훈이가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다고. 들고 있으라 그래. 손주 100일 영상 한 장 찍어가는 거 가지고 외아들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저는 시어머니의 그 답을 들으며 영수증 출력대에서 한 발 물러서서 카운터 옆 기둥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두었습니다. 같은 시각 별실 입구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던 시누이 강현주는 휴대폰 화면을 무릎 위에 거의 엎어둔 자세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막 올렸던 케이크 단상 사진과 분홍 풍선 아치 사진, 100일 한복 입은 이세라와 시어머니, 남편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간 사진까지 한 장씩 길게 누르더니 시누이는 손끝을 한 번 떨면서도 빠르게 삭제 버튼을 연달아 눌러댔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둔 조카 100일 게시물 위에도 손가락을 길게 한 번 누르고 휴지통 모양 아이콘에 정확히 손끝을 맞추는 그 손놀림이 카운터 천장 모서리에 매달린 CCTV 한 대 안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직원 쪽으로 한 발 다가가며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가볍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카운터 CCTV 영상은 며칠 정도 보관되나요? 100일 추가 결제 영상은 보통? 저희는 30일 보관 원칙이고요. 가족 행사 영상은 가족분 요청 있으시면 사본 제공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 일이 있을 수 있어서요. 사장님 명함 한 장만 주시겠어요?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핸드백 안쪽 작은 칸에 차분하게 챙겨 넣은 뒤 카운터를 등지고 정문 쪽으로 구두 굼소리를 줄여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다시 나온 저는 시어머니의 검정 세단과 시누이의 흰 SUV 앞에 한 번씩 가까이 다가서서 차량 번호판이 화면 정중앙에 정확히 들어오도록 한 컷씩 사진을 따로 찍어 두었습니다. 휴대폰 사진 앨범 안에 따로 만들어둔 오늘이라는 폴더 안으로 화환 사진과 영수증 사진과 두 대의 차량 번호판 사진을 한 장씩 옮겨 정리했습니다. 차로 돌아온 저는 운전석에 앉기 전 코트 안주머니 안에 휴대폰 영상 녹화 버튼을 한 번 더 길게 누르며 영상 파일을 단정하게 저장해 두었고 시동을 걸기 전에 가장 먼저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서지훈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 건 들어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어떤 부동산인가요? 남편 강현우가 시어머니 오말순 명의로 격려해둔 상가 한 채, 작년에 새로 산 그 건물이요. 본처 동의 없이 가등기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오늘 저녁에 사무실로 직접 들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처분 결정 받으시면 본안 말소 청구도 같은 트랙으로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같이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거래은행 PB센터 담당자에게 두 번째 통화를 걸어 부부 공동 가계계좌에서 시댁 쪽으로 빠지던 자동이체 5건을 다음 영업일 첫 시간으로 해지 예약하는 절차를 입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통화는 회계사에게 닿았고 부부 합산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 양식을 내일 새벽까지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달라고 짧게 부탁드렸습니다. 세 통의 통화가 모두 끝난 시각, 차 안 디지털 시계의 숫자는 처음 차에 올라탔을 때보다 정확히 11분이 더해진 자리에서 한 번 더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동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고 백미러 안쪽으로 식당 정문 쪽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남편 강현우의 모습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와이셔츠 단추 2개를 풀어 헤친 채 정문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와 제 차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오며 손바닥을 차창 위에 짚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한 번만 내려서 얘기 좀 해. 저는 창문을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채로 시동 버튼을 한 번에 눌렀고 엔진이 가볍게 깨어나는 진동이 운전대를 따라 손바닥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보, 진짜 한 번만. 어머니가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 한복도 그 풍선도 다 어머니가 혼자 결정한 거라고. 남편이 차창에 두 손바닥을 짚고 거의 무릎까지 꿇을 듯한 자세로 다가왔을 때 남편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한낮의 햇빛을 정통으로 받아 한 번 작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운전대에서 손을 잠시 떼고 왼손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콘솔 박스의 뚜껑을 한 번 열고 안쪽 작은 칸 가장 깊은 자리에 결혼 반지를 가지런히 내려놓은 뒤 뚜껑을 다시 단정히 닫았습니다. 기어를 뒤로 한 번에 내려놓은 저는 한 번도 사이드미러로 남편 쪽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아 주차장 출구 쪽으로 차를 미끄러뜨려 빼냈습니다. 차창 너머에서 무어라 더 외치는 남편의 음성이 한 번 멀어지고 두 번 멀어지더니 세 번째에는 엔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거리까지 떨어져 갔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램프에 오르는 그 짧은 곡선 위에서 저는 휴대폰 메모장 앱을 한 번 더 열어 시간과 함께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어두었습니다. 오후 2시 41분, 오늘 본 것을 죽기 전까지 한 글자도 잊지 않을 것. 집으로 돌아오는 2시간 가까운 길 위에서 저는 한 번도 갓길에 차를 세우지 않았고 신호 대기 중에 운전대에 이마를 잠시 기댄 적도 없었으며 백미러 안에 제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로 한 번도 울지 않고 신혼집 지하주차장 진입로 앞까지 차를 그대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반 신혼집 거실의 큰 식탁 위에 저는 등기부등본 한 부와 부부 공동명의 통장 2권, 노란 형광펜 한 자루를 가지런히 펼쳐두고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창문 너머로 아직 푸르스름하게 떠있던 새벽 하늘이 식탁 유리 위에 한 번 비쳤고 저는 등기부등본의 갑구 첫 줄에 적힌 공동명의 50대 50 비율 위에 형광펜으로 노란 줄을 한 번 천천히 그어두었습니다. 대출 잔액항과 근저당권 설정 일자 위에 같은 색줄을 한 번씩 더 표시하고 한쪽 여백에는 어제 솔립제 화환 사진과 영수증 사진을 휴대폰 화면 그대로 인쇄해둔 종이 한 묶음을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거래은행 지점이 문을 열기 직전까지 저는 인터넷 뱅킹 화면 안에 들어가 쇼핑몰법인 계좌와 부부 공동 가계계좌의 자동이체 항목 중 시댁 쪽으로 빠져나가던 5건을 한 줄씩 클릭해 해지 신청 예약으로 모두 옮겨두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는 글자가 5권 모두에서 똑같이 반복되어 있었고 저는 그 5줄의 같은 요일을 형광펜으로 한 번 더 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변호사 사무실 응접실의 깊은 가죽 소파에 앉은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영수증, 묶음, 노트북 화면 사진 한 묶음을 차례로 꺼내 책상 위에 단정하게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의뢰드릴 건 이혼 청구가 아니라 다른 한 건이 먼저입니다. 네, 대표님. 어제 통화에서 말씀하신 그 상가 건물 가등기 건이 맞으시죠? 네. 작년 봄에 남편 강현우가 시어머니 오말순 명의로 격려해둔 가등기 한 건 본처인 제 동의 없이 진행된 거고요. 그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 건이 가장 먼저고 같은 트랙으로 본안 말소 청구 소송까지 함께 들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처분은 오늘 오후 안으로 신청서 작성 마치고 본안 소장은 내일 오전 중에 법원에 접수 들어가도록 일정 잡겠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사진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짚으며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여기 이 사진, 출장 가기 전날 새벽에 남편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한 컷 찍어둔 겁니다. 항공권 옆 탭에 한정식집 100일 패키지 예약 메일이 같이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사진하고 어제 식장에서 촬영해둔 영상 원본, 영수증 사진 전부 증거 목록 가장 위쪽에 올려주십시오. 네, 대표님. 어제 차량 안에서 코트 안주머니에 휴대폰을 끼워두셨다고 하셨는데 그 영상 원본은 별도의 외장하드 한 부에 따로 백업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너머에서 만년필 뚜껑을 한번 단정하게 닫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은 채로 한 번 더 짧게 물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가등기 가처분 결정문 송달된 다음 주 안으로 같이 들어가 주시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산정 자료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오후에 정리되어 올라올 겁니다. 오전 11시 회계사 사무실의 회의실에서 회계사가 펼친 노트북 화면 한가운데에는 6년치 송금 흐름이 두 줄로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위쪽 줄에는 부부 공동 가계 계좌에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시어머니 오말순 계좌로 빠진 일정 금액과 시누이 강현주 계좌로 빠진 또 다른 금액이 한 줄씩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 줄에는 같은 금요일마다 남편 강현우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산부인과 진료비, 산후조리원 입실료, 백화점 유학 코너 결제 내역이 한 줄씩 정확히 같은 날짜 위에 겹쳐서 떠 있었습니다. 대표님, 위줄과 아래줄을 같은 날짜로 한 번 더 정렬해 보시면 마지막 주 금요일 패턴이 6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회계사님, 산부인과 결제 시작일이 정확히 어느 달부터인지 한번 다시 짚어주세요. 결혼 4년차 6월부터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세라 씨를 소개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시기 직후부터요. 저는 회계사가 출력해둔 6년치 송금 패턴표 한 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장 윗줄의 시어머니 계좌 송금액과 아래쪽의 산부인과 결제일을 형광펜으로 한 번 더 같은 노란색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같은 시각 핸드백 안에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고 화면 위에는 시어머니 오말순이라는 이름 5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표시 등이 화면 가장자리에서 빨갛게 켜진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뒤에 통화 수신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어머니, 지훈아, 어제는 너도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손주 보고 어디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나가니? 친척들 보는 앞에서 어미 체면이 뭐가 되겠어. 손주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라. 그 아이 100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머니 손주 100일 영상 결제자 이름은 어머니 성함 오말순 3글자로 영수증에 정확히 찍혀 있고요. 결제 화면도 카운터 직원이
어머니 성함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부분까지 영상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할미가 손주 100일 떡 한 접시 사준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6년 동안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돈이 같은 날 산부인과 결제로 같이 빠져나가던 그 돈이라는 것도 같은 화면에 한 줄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한번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말을 한 톤 더 높여 이어가셨습니다. 네가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외아들 며느리면 외아들 손주는 봐줘야지. 저는 통화 녹음 표시등이 여전히 빨갛게 깜빡이는 것을 한 번 더 흘끗 확인한 뒤 평소보다 한 톤 낮춰 한 줄을 또박또박 끊어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통화 지금 녹음 중이에요.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한 박자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숨소리만 보내오시다가 결국 통화 종료 버튼을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한 번에 끊으셨습니다. 회계사가 회의실 책상 너머에서 한 줄 더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대표님, 방금 그 통화 녹음 파일도 따로 백업해서 변호사님께 같은 폴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 카톡 알림이 한 번 더 짧게 울렸고 화면 위에는 강현주라는 이름 3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새언니, 우리 그런 사이 아니지 않아. 어제는 어머니가 일 키우신 거고 나는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준 것뿐이야.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해. 응. 저는 그 카톡 화면을 캡처 한 장 떠서 변호사에게 곧바로 전달했고 변호사 쪽에서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강현주 씨가 어제 본인 단톡방에 잘못 보낸 메시지 캡처 한 묶음이 오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세라 씨와 강현주 씨 그리고 시어머니 오말순 3사람이 모인 단톡방 내용입니다. 풍선 아치 색깔이랑 한복색까지 의논한 화면도 있나요? 네, 분홍 한복 2벌을 어느 업체에서 빌릴지 케이크 위 글씨를 누구 이름으로 올릴지까지 사흘 전 날짜 기록으로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새언니 흉을 본 메시지도 같은 화면 안에 한 줄씩 들어가 있어서 별도 폴더로 따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같은 오후 남편 강현우의 회사 인사팀에서도 사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이미 한 바퀴 돌고 있다는 소식이 같은 업계 지인을 통해 한 줄 짧게 제게 전해졌습니다. 같은 부서 이세라의 입사 경위와 그 시기 인사이동 결제 라인까지 함께 검토 대상에 올라갔다는 한 줄도 같은 통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동안에도 오후 3시 쇼핑몰 가을 신상 촬영장에 평소 출근 시간과 똑같이 도착해 코트 한 벌의 어깨선을 2손으로 한 번에 다듬어 주었습니다. 대표님, 이 베이지색 코트 단추 위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모델 어깨선이랑 단추 라인이 살짝 어긋난 것 같아서요. 단추 2번째 칸 한 칸만 위쪽으로 다시 옮겨보세요. 어깨 라인 떨어지는 자리에서 핏이 더 단단하게 잡힐 거예요. 촬영장 한쪽 구석에서 막내 디자이너가 카메라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평소보다 더 차분하시네요. 컬렉션 메인 컬러 결정 마음에 드세요. 이번 시즌은 마음에 들어요. 베이지 메인에 와인 한 점 들어가는 컬러 조합으로 가는 거 한 번 더 확정 짓고 가요.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녁 무렵 저는 사장실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을 열어 결혼식 사진 액자 한 점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 유리 위에 그동안 한 번씩 쌓여있던 먼지를 일부러 닦지 않은 채로 저는 갈색 종이 가방 한 장에
액자를 그대로 담아 사무실 한쪽 폐기물 박스 안쪽에 가지런히 옮겨두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액자 모서리가 한번 살짝 기울어졌지만 저는 그 기울기를 다시 바로잡지 않은 채 박스 뚜껑을 한 번에 단단히 덮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무렵 쇼핑몰 1층 입구 자동문이 한 번에 거칠게 밀려 열리는 소리가 사장실까지 또렷이 올라왔고 직원 7명이 모여 앉은 디자인팀 자리 위로 한순간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비서 윤지가 사장실 문을 두드리지도 못한 채 인터폰을 누르며 가늘게 떨리는 음성으로 한 줄을 보내왔습니다. 대표님, 시어머님께서 1층 입구에서 큰 소리로 대표님 찾으세요. 직원들 다 들어요. 올라오시라고 해주세요. 응접실로 바로 안내해 주시고요. 저는 사장실 책상 위에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둔 영수증 묶음과 6년치 송금 내역 표 카운터 결제 장면 캡처한 묶음을 응접실 탁자 위로 직접 들고 옮겨 한 장씩 천천히 펼쳐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오말순의 음성이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한 톤 더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 내 며느리가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지. 시어머니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디자인팀 막내 디자이너가 자기 모니터 뒤로 몸을 반쯤 숨기는 모습이 사장실 유리병 너머로 한번 비쳐들었고 같은 순간 1층 입구 천장 모서리에 매달린 CCTV 한 대가 그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한 번 더 머릿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응접실 문 앞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맞이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평소보다 정확히 반톤 낮춘 음성으로 한 줄만 또렷이 건넸습니다. 어머니, 응접실로 들어가 앉으세요. 저도 곧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응접실이야. 며느리 앞에 서서 한마디 하러 온 거지. 어머니,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 더 내실 거면 저는 보안실에 입구 CCTV 영상 사본 요청한 건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한 박자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서 계시더니 결국 응접실 가죽 소파 끝자리에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저는 응접실 미닫이 문을 안쪽에서 한번 단정하게 닫고 시어머니의 정면이 아닌 옆쪽 의자에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로 앉았습니다. 어머니, 책상 위에 영수증 한 장씩 보세요. 저는 솔립제 결제 영수증을 시어머니의 손이 닿는 자리로 한 장 천천히 밀어 놓았습니다. 이거 어제 영수증 한 장입니다. 결제자 이름 한번 읽어주세요. 오말순. 네, 어머니 성함 세 글자 정확하게 찍혀 있고요. 풍선 아치 한 줄, 한복대여 2벌 한 줄, 케이크 옵션 한 줄, 떡 패키지 30인분 한 줄, 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옆으로 카운터 결제 장면 캡처 한 장을 더 밀어 놓았습니다. 이건 어제 카운터에서 어머니가 카드 단말기 위에 사인하시는 화면을 영상에서 한 컷 캡처한 거고요. 카운터 직원이 어머니 성함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음성까지 영상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수증 위에 적힌 자기 이름 석자를 두 손가락 끝으로 한번 가만히 짚어보시더니 손가락을 천천히 거두며 음성을 한 톤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게 내가 그저 손주가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지. 영수증 한 장 가지고 시어머니를 무슨 죄인 취급을 하니. 어머니, 영수증 한 장이 아니라 6년 동안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저는 6년치 송금 내역표를 시어머니의 손앞으로 한 장 더 밀어 놓았습니다. 이 노란 줄 그어진 칸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돈이고요. 바로 그 옆 빨간 줄 그어진 칸이 같은 날 남편 강현우 신용카드로 결제된 산부인과, 진료비, 산후조리원 입실료, 백화점 유학 코너 결제 내역입니다. 시어머니는 노란 줄과
빨간 줄이 같은 날짜 위에 정확히 겹쳐 있는 표 한 장을 내려다보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 손잡이를 한 번 더 단단히 쥐셨습니다. 지훈아, 그건 내가 다 모르고 받은 돈이야. 강현우가 어머니 용돈이라고 보내줘서 받은 거지. 내가 어디 그게 산부인과 돈인 줄 알았겠니? 어머니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대, 같은 금액으로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왔는데 모르셨다는 그 말씀 변호사님 앞에서도 한 번 더 해주실 거죠?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모은 채로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계시더니 결국 핸드백을 들고 일어나 응접실 문 쪽으로 한 발자국 옮기셨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지 않니? 그 아이 100일 떡 한 조각이 무슨 잘못이라고. 어머니, 그 아이 친자관계 확인 청구는 이미 어제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접수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남편 목은 시료하고 아기 검체 채취 일정이 잡힐 거고요. 같은 시각 신혼집 현관문 앞에서는 시누이 강현주가 결혼 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옛 비밀번호를 또박또박 눌러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번호를 2번, 3번 눌러보다가 잠금장치 화면 위에 빨간 글씨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한 줄이 떠올랐고 시누이는 현관 앞 복도에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길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 상대는 끝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같은 날 저녁 경비실 출입 기록과 복도 CCTV 영상에 한 줄로 정리되어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는 남편 강현우가 회사 일정을 한 번에 비우고 직접 쇼핑몰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응접실 가죽 소파에 앉은 남편의 와이셔츠 단추는 2칸이나 풀려 있었고 머리카락 한 줄이 이마 위에 흘러내린 채로 손바닥을 두 손 모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모습이 평소답지 않게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지훈아, 다른 건 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다 네가 정하는 대로 따를 테니까 상가 가등기 한 것만 어머니 명의로 그대로 두자. 그게 어머니 자존심이라고. 여보, 그 상가 가등기는 어제 오후 3시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등기소로 송달됐고 같은 시각에 가등기 말소 본안소송 소장도 법원에 정식 접수 들어갔어. 어머니 자존심 얘기할 단계는 이미 지났어. 가처분이 벌써. 가처분 결정 등본 한부 책상 위에 한 장 더 올려놓을게. 가져가서 어머니 보여드려. 남편 강현우는 결정문 한 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글씨 한 줄을 읽지 못한 채 응접실 가죽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결국 한마디도 더 보태지 못한 채 일어나 응접실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같은 주중 어느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한 통 더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세라 씨가 자기 변호사하고 같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6년치 카톡 백업본 한 묶음하고 시어머니와 강현주 씨 명의로 들어간 입금 내역 사본 한 부, 그리고 어젯밤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 한 건을 들고 왔습니다. 통화 녹음 안에 어떤 내용 있었나요? 이세라 씨가 처음으로 본인 아기와 자기 처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자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거니까 시어머니께서 일단 조용히 있어라. 본처가 정리되면 그때 보자. 그 한마디를 또렷이 남기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라 씨 이름은 우리 측 증인 목록에 정식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시어머니와 시누이 상대로 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같은 트랙으로 들어가 주세요. 같은 주 토요일 저녁 무렵 친자관계 확인 청구의 채취 일정 통지서가 저희 사무실 책상 위에 한 장 더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통지서 한 장을 영수증 묶음 가장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고 같은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즐겨찾기 목록을 한 번 더 열어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카톡 알림이 한 번 짧게 울렸고 화면 위에는 시어머님 오말순이라는 이름 위로 한 줄짜리 문자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훈아, 시어미 손주 한 번만 보고 가게 해다오. 한 번이면 된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이면. 저는 답장칸에 손가락을 한 번도 가져다 대지 않은 채 즐겨찾기 별 표시를 한 번에 해제하고 차단 항목 칸으로 그 번호를 천천히 옮겨두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사무실 입구 자동문이 한 번 짧게 열리며 친정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신 채로 보온 가방 안에서 작은 뚝배기 하나를 꺼내 사장실 옆 작은 탕비실 인덕션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약불을 한 번 켜두셨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시고 먹어. 식기 전에. 친정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남겨두신 채로 보온 가방을 다시 어깨에 메고 사장실 문을 단정하게 닫고 나가셨습니다. 탕비실에서 뚝배기 안에 흰죽이 약하게 끓어오르는 작은 소리가 사장실 책상까지 한 번에 닿는 그 순간 저는 무릎 위에 모아두었던 두 손을 책상 위로 천천히 옮기더니 이마를 그 두 손등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이 책상에 닿은 그 자세 그대로 저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회사 책상 위에서 흘려본 적 없던 눈물 한 줄을 정확히 5분 동안 흘려보냈습니다. 5분이 지난 뒤 저는 책상 옆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한 줄을 다시 단정하게 묶고 책상 위에 쇼핑몰 2호점 후보지 3곳의 임대차 계약서 초안 세부를 한 부씩 펼쳐놓았습니다. 가을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한 통 짧게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에 가등기 말소 본안 판결문 등본 한 부가 도착했습니다. 오말순 씨 명의로 격려되어 있던 그 상가 한 채 가등기가 등기부에서 정식으로 말소 처리됐고요. 상가 한 채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원상복구됐습니다. 같은 자리에 시어머니 명의로 한 번 더 가등기 들어갈 시도 막을 안전장치는 다 걸어두셨죠. 네, 부부 공동재산 처분 동의서 양식 한 부 더 만들어 두었습니다. 본처 서명 없이는 어느 방향으로도 한 줄 옮기지 못합니다. 같은 주중 오전 무렵 같은 업계 지인으로부터 짧은 소식 한 줄이 또 들어왔습니다. 강현우 부장님,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결정 나왔다고 들었어요. 같은 부서 이세라 사원도 어제 오후에 권고사직 통보받았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친자관계 확인 결과 통지서 한 장이 사장실 책상 위에 도착했고 백일 아기와 남편 강현우의 친자관계가 한 줄로 정식 확정됐다는 사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산정 자료 가장 윗줄에 한 줄 더 보태졌습니다. 같은 주말 무렵 시댁 쪽 먼 친척 한 분으로부터 또 다른 한 줄의 소식이 친정 어머니를 통해 한 번 더 흘러 들어왔습니다. 강현주가 결혼하기로 한 예비 시댁 쪽에 누가 흉본 카톡 일부를 전했나 봐. 그 집 어른들이 상견례 일정 자체를 무기한으로 연기하셨다더라. 어머니 알겠어요. 같은 주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친정 친척과 사업거래처 두어 곳에 본처의 정신 상태가 어떻고 사업 자금 흐름이 어떻다는 허위 사실을 한 줄씩 흘려보내는 시도가 변호사 사무실 모니터링망에 한 번에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 응접실에서 두 가지 서류의 한자로 만년필로 한 번에 서명했습니다. 대표님, 오말순 씨와 강현주 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장 한 부, 그리고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서 한 부 같은 날 같은 시각으로 한 묶음 접수 들어가겠습니다. 네, 같은 시각으로 부탁드릴게요. 사흘 안에는 거래처 쪽 흐름까지 한 번에 끊어주세요. 가처분 결정문이 사흘 만에 송달되며 거래처 쪽으로 흘러나가던 흉문 한 줄이 정확히 그날 오후에 한 번에 멎었고
같은 주말 무렵에는 시댁 친척들 입에서도 본처 흉을 옮기던 음성이 한 박자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렵 사장실 책상 위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한 통의 장문 메시지가 한 줄씩 길게 떠올랐습니다. 사모님께 늦게 글 올려 죄송합니다. 저도 6년 동안 아들 낳아줄 도구로만 쓰였다는 사실을 솔직히 사모님 보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 본 적이 없었어요. 만약 사모님 측에서 증언이 필요하시다면 시어머님과 시누이께서 6년 동안 저와 주고받은 카톡, 입금 내역, 통화 녹음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세라 올림. 저는 한 글자도 답장을 쓰지 않은 채 메시지 화면을 한 컷 캡처해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세라 씨 이름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상대 공동 불법행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우리 측 증인 목록 정식 1번으로 올려주십시오. 네, 대표님. 첫 변론기일 한 주 전까지 증언 요지 한부 미리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혼 조정 마지막 기일이 잡힌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한 톤 진한 회색 정장 한 벌을 골라 입고 법원 복도 가장 끝 자리에 조정실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 반대편 끝에서 시어머니 오말순과 시누이 강현주가 거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며 저를 발견하더니 두 사람의 발걸음이 한 박자 만에 빨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의 뛰듯이 다가오시며 제 정장 소매자락 한쪽을 두 손가락으로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한 번만 들어봐 다오. 어미가 다 잘못했다. 손주 한 번만 더 보게 해주면. 시누이 강현주가 시어머니의 옆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한 톤 낮춰 목소리를 보태왔습니다. 새언니, 우리 그래도 한 가족이었잖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자리 만들어주면. 저는 시어머니가 잡은 소매자락을 한 번에 빼지 않고 다만 한 발자국을 천천히 옆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두 사람의 손에서 정장 자락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두었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음성을 보태지 않은 채 저는 조정실 미닫이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며 변호사와 함께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정실 안쪽 긴 책상 위에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비율, 상가 지분 명예, 부부 공동 재산 처분 제한 조항까지 한 줄씩 빠짐없이 명시된 이혼 조정조서 한 부가 단정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정위원회 단정한 음성이 한 번 더 책상 너머에서 건너왔습니다. 서지훈 청구인 조정조서 한 줄씩 다시 확인하시고 동의하시면 마지막 칸에 서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핸드백 안쪽에서 평소 회사 계약서에 쓰던 검정 만년필한 자루를 꺼내 펜 뚜껑을 한번 단정하게 열고 마지막 서명 칸에 서지훈 세 글자를 또박또박 한 자씩 적어두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길에 변호사가 별도 민사 1심 판결문 등본 한 부를 한 손에 들고 짧게 보탰습니다. 대표님, 시어머니와 강현주 씨가 6년 동안 받아 챙긴 입마금 돈 일부 반환 명령 판결문 등본 한 부 같이 받아가시죠. 수령 서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는 같은 만년필 한 자루로 판결문 수령 서명 칸 위에 한 번 더 같은 필체로 서지훈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무렵 같은 만년필을 든 그 손은 쇼핑몰 2호점 1층 80평 매장의 임대차 계약서 마지막 칸 위에 한 번 더 같은 필체로 같은 세 글자를 천천히 새겨 넣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책상 너머에서 환하게 웃으며 한 줄 더 보탰습니다. 대표님, 80평 1층 매장 임대차 한부 정식으로 체결 마쳤습니다. 2호점 인테리어 일정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인테리어 팀 한 번에 들어가게 일정 잡아두세요. 2호점 오픈 첫날 새벽 5시 무렵
직원 7명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 8명까지 합쳐 모두 15명이 모인 매장 안쪽 한가운데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 한 대가 삼각대 위에 단정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촬영 직전 잠깐의 정적 안에서 친정 어머니로부터 들어온 한 줄의 후일담이 새벽 매장 천장을 따라 한 번 더 짧게 떠올랐습니다. 강현우는 정직 3개월 끝났는데도 회사 복귀가 결국 안 됐다더라. 시어머니는 절연 통보받은 이후로 한마디 답도 없고 강현주는 결혼이 무산된 채로 지방 어디로 거처를 옮겼다고 하더라. 어머니 알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매장 한가운데 마네킹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마네킹 위에 입혀놓은 가을 신상 코트의 단추 한 칸을 천천히 잠갔습니다.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차례로 끝까지 잠그는 그 손끝 위에 결혼 10년 차 사장실 안에서 정오 무렵 무심코 남편 번호를 누르던 그날의 제 손끝 한 컷이 한 번 더 가만히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손끝이 이제는 코트 단추 끝 칸을 끝까지 잠그고 마네킹의 어깨선을 한 번 더 단정하게 다듬어 정면을 향하도록 위치를 잡아두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손등을 떨지 않았습니다. 촬영 기사가 카메라 뒤편에서 환하게 외쳤습니다. 대표님, 가운데로 한 번만 더 들어와 주세요. 첫날 단체 사진은 가운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직원 14명이 양옆으로 가지런히 줄지어 선 가운데 자리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며 결혼 반지가 빠진 왼손을 오른손 위에 단정하게 포개 모으고 카메라 정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촬영 기사의 카운트 한 줄이 매장 천장을 따라 한 번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음이 매장 천장 가까이에서 한 번 깨끗하게 닫히는 순간 저는 결혼 10년 동안 사장실 거울 안에서도 명절 차례상 앞에서도 시어머니의 거실, 소파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단단한 표정 하나를 카메라 정면을 향해 가지런히 한 번 더 내어 보였습니다. 서지훈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참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참게 되고 그 침묵이 결국 누군가의 욕심을 키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서지훈이 그날 손에 잡은 것은 눈물이 아니라 차 키와 만년필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한 번 울어도 괜찮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지훈의 단단한 뒷모습이 우리에게 가만히 일러주는 듯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마음 한자리에 단단한 한 줄 품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